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이퍼도 잊지 마시고요. 제목 어른의 도리, 실제 이야기예요. 남편이 이제 막 출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만삭이야. 딸은 하나 있고. 근데 아내가 자기 이제 출근 준비하는 거야 하면서 나오니까 이제 가야지. 우리 박 교수님 모교에서 첫 강의하는 기분은 어떠신가? 이제 아내랑 그러니까 첫 강의는 무슨 강사랑 전 교수랑 뭐가 다르다고. 월급이 다르잖아 자기야. 강사 때랑 교수랑 월급이 다른데 뭐. 맞다, 월급이 다르지. 그래서 이제 아내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우리 복덩이 아빠가 이렇게 강사에서 교수가 됐나 보다. 난 평생 시간 강사만 하면 어쩌나 했는데 전임 교수까지 달고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제 아빠가 아내 배를 만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아요, 분위기가. 참 여보, 당신 학교 거기 가면 한번 가봐. 학교 앞에 PC방 아직도 있는가? 우리 거기 엄청 자주 갔었잖아. 연애를 좀 오래 했나 봐요. 그 PC방? 그치, 우리 그 PC방 구석에서 뽀뽀 엄청 했다. 그치? 이제 그러게. 그러면서 이제 별다를 게 없이 시작된 하루. 만삭의 주미 씨는 그날 아침 행복이란 어쩌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자꾸만 이거 창이 안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자꾸 올라오는 게 신경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행복했던 그날, 그때는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탐정을 딱 찾으러 옵니다. 저는요, 바람이라는 게 딴 세상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남편을 의심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분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주말부라는 거죠? 네, 제가 고등학교 수학 교사라서 남편 따라 지방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남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죠? 대학 시간 강사였는데 지금은 전임 교수가 됐어요. 근데 교수가 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막 남편이 전화가 와야 돼. 이번 주도 못 와? 알았어. 여보, 근데 거의 다 이제 막달인데. 미안해 여보, 지금 강의 준비 때문에 바빠서 어쩔 수가 없네. 미안.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같이 산부인과 가려고 내가 예약도 일부러 토요일로 예약했는데 미안해 자기야, 나 지금 수업 들어가야 되거든.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그런데 여보, 다음 주에는 띡 이러면서 말하고 있는데 끊어 남편이. 진짜 이러다가 애 혼자 날아가는 거 아니야 진짜. 저희요 10년 연애하고 결혼 생활 10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남편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그때부터 그렇게 처음에 연락이 잘 안 되나 바쁘다 보다 했죠. 근데 이제 연락이 안 되나 보다 했는데 또 어느 날 이제 진짜로 만삭이니까 갑자기 애 앞에서 양수가 터진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애도 놀란 거야. 엄마 뭐해? 엄마 배에서, 엄마 다리 밑에서 물 나와요. 막 애가. 그러니까 엄마도 놀란 거야, 여자도. 그래갖고 알았어, 안 되겠다 엄마 병원 가야겠다 그랬고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당신 빨리 올라오라고, 서울로. 근데 이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 학교에까지 전화를 해요. 안녕하세요, 거기 수학과죠? 저 박찬물 교수님 안 사람인데요, 지금 수업 중이신 것 같은데 급하게 말씀 좀 전해 주시겠어요? 오늘 교수님 휴강이시라서 학교 안 나오시는데요? 휴강이요? 남편은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정말 저 혼자 가서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내가 알던 그 남자가 맞는가 싶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어제 수업 시간이 미안해 여보. 그러니까 모르는 척을 해. 휴강했다는 걸 아내가 알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가 수업 중이라 그 전화를 못 받았다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아내가 모르는 척을 해요. 그래, 알았어, 그만해, 미안하다고 몇 번을 얘기해. 수업 중이었다, 바빴다며. 그랬더니 우리 공주님한테도 미안해요. 그래서 일단 애기는 이제 안으면서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인 게 확실해요. 바람이란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런 경우는 10중 8구 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길래 주말에도 안 하고 툭 하면 연락 두절인지 좀 알아봐 주세요. 남편분은 지금 집에 안 계신 거죠? 네,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어요. 그럼 남편분 사진 좀 줘보시겠어요? 그렇게 누구보다도 자상했던 남편의 거짓말을 알고 수상한 모습을 시작했다는 의뢰인. 그렇게 그녀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저희에게 조사를 의뢰했고 우리는 남편의 비밀을 알기 위해 지방 장거리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3층.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교수님은 맞아. 학교를 가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막 학생들이 인사도 하고 이제 라운지 같은 데에서 보니까 누구랑 전화 통화를 해요. 그랬더니 좀 될 것 같아? 야, 나 와이파이면 끝장이야 진짜. 야, 제발 부탁 좀 하자 영호야. 당장 좀 1,000만 원 힘들면 좀 500만 원이라도 좀 안 될까? 미안해, 야 진짜 내가 꼭 갚을게. 의뢰인의 남편이 지인들과 나누는 통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 당연하지. 다른 사람들은 통화는 차용증 쓰지 써. 야 내가 은행 이자보다 좀 더 줄게. 남편은 여러 지인들에게 돈을 꾸고 있었고 그 금액 또한 상당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앞이 이제 계속 남편은 이제 탐정들이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 퇴근하고 나서 옷을 편안하게 갈아입고 예, 저 지금 편의점 앞이고요. 예, 설렁탕 집이 앞에 있습니다. 네. 드디어 실체가 드러나 본데요. 조수가 이제 따라가 이제 갔었대. 갔는데 웬 여자를 만나. 저 여자구나 싶었던 찰나 대리 부르셨죠. 네, 나를 춥죠. 어서 타세요. 그래갖고 이제 교수님이 지금 대리운전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저희는 수업이 끝나고 대리운전을 하고 있던 의뢰인 남편의 놀라운 이중생활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근데 저렇게 수업하고 대리운전하면은 목에 소리 나네. 바람필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러게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의뢰인의 남편이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건지 며칠 동안 알아보던 저희는 마침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의뢰인이 집 앞에서 누굴 이렇게 막 기다려 초조하게. 그래서 누굴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봤는데 갑자기 웬 여자가 고등학생 여자애가 와요. 어더니 남편한테서 돈만 받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 고등학생 교복 입은 애가 뭐야, 고등학생 여자아이로 보이는 아이에게 돈을 건네는 남편. 심지어 한 번이 아닌 정기적으로 여자아이를 만나 돈을 주는 모습이 포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의뢰인한테 탐정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여자아이한테 돈 주는 것까지 저희가 목격을 했다. 지금 돈을 구하고 다니시는 것 같다. 이 여고생한테 돈을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이런 어린 여자아이를 만나느라 알바까지 하면서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바람도 아니고 전 이런 상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근데 탐정이 혹시 근데 원조교제 생각하시는 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그러니까 혹시 이분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여자 얼굴을 딱 보여줘요. 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했더니 딱 보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탐정이 관찰하던 도중에 그 고등학생 여자아이랑 남편이랑 밥을 먹는데 웬 그 사진 보여준 그 여자가 거기 찾아와요. 그래갖고 근데 그 고등학생이랑 밥 먹는 웬 여자가 같이 이제 한 30대 초중반으로 중반 정도 되는 여자가 이제 와요. 그랬더니 40대 내 나이 때면 되겠구나. 근데 그 남편이 이 고등학생한테 니네 엄마가 밥 안 해주냐?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이런 얘기를 식당에서 하는 걸 이제 탐정들이 그 뒤에서 다 들어요. 근데 그냥 밥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야? 나 빼고 둘이만 여기서 와 있어? 그래서 그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해서 그 자리를 합석을 합니다. 아니 아빠랑 밥 먹는다길래 나도 같이 따라왔지. 야, 너 근데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냐? 내가 누구 닮아서 그렇게 융통성이 없나 했더니 너 아빠 닮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의 딸의 정체가 원조 교제를 하는 애가 아니라 남편의 딸이었던 거야. 그래서 아빠 소고기 사주세요. 그래, 이런 식당 같은 데 오지 말고. 야, 아빠가 교수라는데 넌 이런 거 집에서 이렇게 동네 식당에서 밥 먹어야겠냐? 이제 그 엄마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의뢰인한테 이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지. 그 여자아이가 남편의 딸이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남편이 이 여고생 아빠고 이 여고생이 저희 남편한테 아빠라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 속의 엄마라는 사람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강자영 씨라는 분인데 혹시 전에 전혀 모르시는 분이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오래 사귀셨으니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애가 있는 유부녀랑 바람난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쪽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지켜본 결과 그 남편분이 그 여자분을 만난 건 딱 한 번뿐이었고 대부분 그렇게 고등학생 아이만 따로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용돈을 좀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고생 딸이라니. 저 남편이랑 대학 때 CC였어요. 무려 10년을 사귀고 결혼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큰 딸이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저 17년 동안 그럼 전 속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내가 이제 그렇게 의뢰인이 얘기하는 거지.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건 남편분한테 직접 자세히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가져가서 너 말해. 얘 누구야? 얘가 당신 딸이라고 내가 알아보니까 맞던데. 말해봐. 변명해 보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탁 꿇었더니 얘기해봐. 그랬더니 솔직히 말 안 하면 너 진짜 나한테 죽어 오늘.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 여보 미안해. 뭐야 왜 무릎 꿇어? 진짜 당신 딸이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나 진짜 당신밖에 없어. 내 첫사랑이 당신인 거 당신 더 잘 알잖아. 우리 오래 연애했잖아. 첫사랑은 난데 왜 딸이 있어?
그리고 어떻게 고등학생 딸이 있을 수 있냐고 지금 당신 나이에. 그랬더니 나도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된 건지 이 남자의 과거로 흘러갑니다. 학교 내려간 지 얼마 안 됐었어. 근데 교수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연히 그 애를 만난 거야. 그 애? 강자영이라고. 나도 처음엔 걔 못 알아봤어. 그랬더니 오빠 채물 오빠 맞지? 이제 그 자영이가 먼저 이 남편을 아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 남편은 이제 기억을 못해.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 그랬더니 오빠 나 기억 안 나? 나 오빠 그 PC방에서 알바하던 자영이잖아. 강자영. 그러니까 이제 자영아 그래. 야 너 여기서 아직도 지내니? 나 결혼했다가 이혼했거든.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근데 오빠는 결혼했어? 뭐 나도 결혼했지. 나 이제 얼마 전에 여기 학교 교수 됐거든. 그래서 나 이 근처에서 지내. 주말 보러 왔다 갔다 해. 그랬더니 진짜 완전 대단하다. 와 씨 미쳤다 진짜. 갑자기 강재영이 그래요. 미쳤다 진짜. 뭐가? 그랬더니 오빠 혹시 그날 기억나? 그랬더니 그날? 나 완전 소름 돋았어. 그랬더니 뭐가? 너 지금 무슨 소리 해? 그랬더니 오빠 그때 말년 휴가 나왔을 때 우리 PC방 왔었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강자영이 무슨 말 하는지 몰랐었어. 얘가 무슨 소리 하나 싶었지. 근데 오빠 그때 휴가 나왔는데 내가 오빠한테 그랬잖아. 오빠 휴가 나왔는데 여친 안 만나? 그 언니 뭐 졸업했나? 고무신 거꾸로 신었나? 내가 그때 오빠한테 그랬잖아. 왜? 그 언니가 군발이는 싫대? 이제 막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던 강자영이 군인인 이 오빠한테 몇 마디를 거들었어. 됐고, 야 시끄럽고 이제 컵라면 갖다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야 김치 없어? 김치는 없고 단무지 있는데 오빠 여자친구랑 헤어졌으면 나랑 놀래? 내가 단무지 줄게. 막 그러면서 이제 단무지를 갖다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는 거야? 했더니 강자영이 그때 어린 강자영이 나 알바 10분이면 끝나니까 내가 놀아줄게. 오빠 내가 좋아 싫어? 딱 말해. 나 오늘 남친이 바쁘다 그래서 심심했는데 잘됐다. 왜 이래? 됐어. 나 했더니 오빠 아니어도 나 놀자고 하는 사람 많거든? 확실히 얘기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너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해서 그날 오빠는 자영이랑 뜨밤을 보냈어요. 뜨밤을 술 한 잔 먹고. 그러니까 이제 오빠 기억 안 나? 나 그날 오빠 임신했잖아. 그랬더니 야 미쳤나? 나 내 인생 최고로 지금 정신 또렷하거든.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때 이제 남편은 어이가 없잖아. 갑자기 그 애가 고등학생 딸이 내 딸이라고 하니까. 했더니 오빠 내가 미치긴 왜 미쳐? 나야말로 지금이 정신이 또렷한데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봐. 오빠 나 그때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나 혼전 임신으로 남자친구랑 결혼했었거든. 근데 남자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애 낳자마자 이 인간이 진짜 친자 확인을 하자는 거야. 진짜 기가 막혀서.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친자 확인했는데 그 남자애가 아니었던 거지 뭐. 그렇게 돼서 알게 된 거야 나도.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그 전에도 뭐 여러 사람들이랑 잡았으니까 오빠 애라고는 이거 확신하기엔 좀 애매하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을 해서 그동안 내가 그 당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을 다 찾다가 오빠는 내가 잊고 있었거든. 미쳤다 진짜. 내가 오빠를 여기서 만나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래서 너 뭐라는 거야? 지금 남편은 어이가 없으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나 그동안 도대체 애 아빠가 누군지 기억 안 나가지고 진짜 미쳐버릴 뻔했거든. 근데 진짜 오빠였네. 어쩐지 이제 보니까 시야 눈이 오빠랑 똑같이 생겼네. 야, 너 농담이 너무 지나치다. 진짜 그만해. 나 기분 나빠. 아무튼 나 그날 필름 끊기고 너도 나랑 안 잤다고 네가 내한테 얘기했잖아. 했더니 그땐 그랬지. 그때는 애 아빠 후보에 오빠는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으니까 뭐 감히 그런 생각을 했겠어. 근데 야, 하늘이 이렇게 나를 돕네. 오빠 진짜 나 땡전 한 푼도 못 받고 이혼당하고 애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 나 수업 있어서. 야, 나 지금 네 농담 받을 때 아니거든? 그러면서 자리를 딱 피해요. 오빠 누가 이런 농담을 해? 이런 얘기로 해? 자식 얘기를 누가 농담을 해? 야, 최대한 빨리 친자 확인을 한번 해보자. 오빠 근데 오빠도 이대로 가는 건 좀 찝찝하지 않겠어? 그랬더니 이제 그 남편이 내가 친자 검사를 왜 해? 난 기억도 없는데 너 미쳤냐? 그랬더니 알았어, 가 오빠. 오빠 지금 그 학교 전임 교수라 그랬지? 검사하기 싫으면 애랑 같이 학교에 찾아갈게. 그게 더 깔끔하겠어? 그랬더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참 오빠 결혼도 했지. 사실이 아니길 바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했는데 여보 이제 다시 현실로. 그 애가 내 딸이 맞다는 결과가 나왔어. 친자 확인이 됐는데 그 애가 진짜 내 딸인 거야. 매달 양육비 100만 원에 그간 밀린 양육비까지 1억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 걔가. 그래서 이제 자영이가 오빠 다시 만나가지고 친자 확인 됐으니까 더 당당해졌지.
나 이거 다 변호사 껴가지고 책정한 거야 오빠. 오빠 생각이 너무 많다 싶으면 소송해. 그래서 깎아보던지. 근데 민사소송 같은 건 좀 오래 하면 가족들도 알게 될 거고 학교에서 만나고 와이프도 알게 될 텐데 오빠 괜찮겠어? 이제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야, 나 아직 강사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월급 없어. 이제 시작했다니까. 내가 1억이 어딨어. 그랬더니 이제 오빠 무슨 교수가 1억이 없어. 아 그럼 와이프한테 사실대로 다 말하고 달라고 하자. 오빠 와이프도 뭐 직업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직업 그거 달라고 하든가. 그랬더니 너 미쳤냐 진짜? 아 그럼 뭐 어쩔 건데. 아 그럼 오빠 할부를 할래? 그랬더니 할부? 그 할부는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 뭐 나도 근데 오빠 갑자기 직장 잃고 뭐 그러는 거 원치도 않고 그냥 내가 그래 알았어. 100번 양보해서 할부를 받을게. 양육비. 그래서 나 당신 출산한 날 전화를 못 받았던 거야. 일하느라.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여보.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죠. 그간 당신 모르게 나 동거하러 다니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정말 피가 마르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학교 기억난다. PC방 알바생. 걔 이름이 자영이었어? 맨날 짧은 치마 입고 대학생 애들 꼬시던 애. 걔 맞잖아. 근데 당신도 기억나지? 나 군대 갔을 때 우리 잠깐 헤어졌었잖아. 한 3개월인가? 나 정말 당신 만날 때 빼고 그 여자애 한 명 빼고 다른 여자 만난 적 없어 여보. 진짜 진심이야. 그때 내가 술 먹고 실수를 했나 봐 그러면. 근데 아무튼 그게 재수없게 이렇게 걸린 거야. 여보 나 진짜 억울해.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건 아니까 남자 쪽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미안해. 근데 나도 갑자기 고등학교 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나니까 나도 당황스러웠어. 그래서 지금 그 여자한테 줘야 될 양육비가 얼마 남았어 지금? 그랬더니 2천만 원 겨우 만들어서 줬고 이제 6천만 원만 남았어. 그거 밀린 양육비 1억 달라고 했는데 근데 걔가 좀 깎아줬어 2천을. 그래서 내가 8천만 원 갚는 것 중에 2천 갚아서 6천 남았어. 했더니 거기에 매달 100만 원씩 줘야 되고 애 클 때까지. 그랬더니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줘라. 나 정말 과거에 실수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당신 나 잘 알잖아.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 20년 전 된 이야기를 날 좀 용서해줘라. 이제 군발이 시절이니까 그때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 나도 당신이 지금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서 그래 차라리 이게 낫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야겠다. 근데 돈은 일단은 내가 우리 앞으로 적금 든 거 있잖아. 그거 깨서 그 양육비를 다 보내버리고 남은 양육비까지 그냥 다 일시불로 보내. 이제 아내가 그냥 돈 줄 테니까 그냥 그 여자애랑 만나지도 말고. 근데 내 남편이 나 모르게 애 키우는 것도 끔찍한데 양육비 떼어먹는 양아치는 더 끔찍하거든. 같은 애 엄마로서. 어찌됐건 그 여자도 17년 동안 혼자 애를 키웠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힘든 건 사실이었을 테고. 그 애한텐 미안한데 오빠도 양육비 주는 순간 걔랑은 연락하지 마. 이건 어때? 이건 가능하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어. 다시 안 만나지. 그럼 안 만나지. 원래 내 인생에 없던 딸이니까 나 안 만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그걸 해결줘요. 그리고 당분간 내가 올라오라고 할 때까지 당신 집에 오지 마. 일단 나 기분 나빠서 나도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 이제 아내가 이제 아내 입장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시간 달라고. 이 모든 일이 고등학생이 된 혼외자의 존재를 뒤늦게 알고 남편이 이를 수습하려고 발버둥 쳤던 중에 벌어졌음에 알게 된 의뢰인. 황당하고 기가 막혔지만 남편을 용서하며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아내가 찾아왔어. 오랜만이세요. 또 어떻게 해야 돼? 네, 제가 여길 또 오게 될 줄 몰랐네요. 근데 얼굴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저 이혼하려고요. 네? 저 사실 용서하려고 그랬어요.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남편을 참 많이 사랑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편 오피스텔로 갔는데 남편 오피스텔 차에서 이제 딱 들어가려고 이제 차 주차를 딱 했는데 남편이 그 고등학생 딸 아직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왔어?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생 딸이 남편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했더니 아빠 마라탕 어때? 그래서 꽤 자주 온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오피스텔에서 그 애랑 단둘이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나 우리 애들은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애 아빠 없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걸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다른 날 또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그 자영이가 임신이 된 상태로 또 온 거야. 그리고서 남편 오피스텔 앞에서 마주쳐요. 임신을 한 자영이가 남편과 그 첫째 딸 시아랑 남편이랑 셋이서 삼자대면을 하면서 남편 오피스텔에서 한 대화를 이렇게 듣게 돼요. 근데 일단은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무슨 대화인지 듣지도 않고 그냥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일단 이혼을 할 거니까 그 셋이서 무슨 관계인지 지금 어떤 작정을 하고 꾸미고 있는지를 좀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탐정이 결국 다시 찾아가요. 그 의뢰인의 남편을. 그래서 나온다. 근데 지금 나오는데 남편분만 나오고 고등학생 딸도 지금 안 나오고 그 임신한 여자분도 안 나오시는데요. 자영 씨도? 근데 그러게 일단 좀 지켜보자 뭐. 그래서 이제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근데
퇴근하고 나서 또 지켜보는데 고등학생 딸이 다시 나와요. 그래갖고 고등학생 딸이 와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아빠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임신한 그 자영 씨가 쫓아와. 야, 너 여기 찾아오지 말라 그랬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했더니 너 왜 자꾸 찾아와? 아빠 돈 주고 양육 받아서 너 아빠 안 만나도 되고 니네 아빠가 너 만날 이유도 없어. 찾아오지 말라. 너 왜 자꾸 찾아왔더니 야, 말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마. 얘는 아빠로서 찾아올 수도 있는 거야. 이제 남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습을 좀 감싸줘. 했더니 아니 됐고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 데려다 키울 것도 아니면 이렇게 얘 찾아온다고 받아주지 마 진짜. 당신이 데려다 키울 거야? 아니잖아. 야, 그래서 이제 그 자영이가 그 시아 딸한테 야, 너 빨리 집에 가서 장 보는 길에 들어가서 애들 동생들 밥 해줘. 가는 길에 장 봐.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이제 내가 돈이 어딨어. 이제 시아가 이러니까 남편이 돈 10만 원 꺼내다가 이제 그 시아한테 장 보라고 돈을 줘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헤어져요. 그래서 이제 탐정이 그걸 보더니 안 되겠다. 뭔가 좀 수상한데 이 분위기가. 그냥 일단은 조수랑 둘이 갔으니까 탐정은 아내한테 그 임신한 자영이를 쫓고 그리고 조수는 그 시아를 따라갑니다. 시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왜냐면 동생들 보러 간다 했으니까. 근데 진짜 시아는 그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장을 봐요. 동생들 뭐 애들이 어린가 봐. 그래갖고 유아용품 이런 거 사고 애들 먹일 거 사고. 근데 장을 보는데 돈이 10만 원이 좀 넘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 조수가 10만 1,060원이가 나오니까 이제 어떡하지? 이걸 그냥 뺄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수가 바로 뒤에서 여기 2,000원이요. 그냥 장 보세요. 했더니 안 이러셔도 되는데 죄송해요. 했더니 저도 동생 있어가지고 생각나서 그냥 드리는 거니까 마음 쓰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근데 이제 걔가 이제 컵라면 하나 먹고 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컵라면을 꺼내고 거기서 이제 먹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있나 봐. 그래갖고 이 조수가 그 앞에 앉아요. 그래갖고 근데 동생들이 많은가 봐. 이렇게 많이 사는 거 보니까. 그랬더니 네, 저 동생이 둘이 더 있거든요. 7살이랑 3살이요. 뭐야, 그러면은 부모님이 애국자시네. 애를 셋이나 낳으시고. 네, 근데 잠시만요. 근데 전화가 와. 네 선생님, 시온이가 저희 엄마가 아직도 데리러 안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그래서 저 아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지금 동생 데리러 가야 돼서요. 그래서 시아가 유치원 동생을 데리러 이제 막 급하게 나가는 모습을 봐요. 그래갖고 이제 탐정한테 전화를 해요. 탐정님, 지금 알아보니까 시아 부모님이 지금 시아 엄마가 애가 지금 둘이 더 있어요. 동생들이. 뭐야, 그럼 또 임신을 한 거야 지금 저 여자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엄마 쪽은 뭐 좀 알아내셨어요? 이제 통화를 해요. 내가 아주 기가 막힌 걸 보고 왔거든. 일단 요 실장은 의뢰인한테 가서 전화해서 좀 사무실로 오시라 그래. 오실 때 남편분도 같이 오시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탐정이 다시 의뢰인 부부를 부릅니다. 그래갖고 앉혀요. 제가 이렇게 두 분을 오시라고 한 거는 저희가 찾는 거를 의뢰인보다도 남편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자영 씨에 대한 정체를 어느 정도 파악을 좀 했거든요. 탐정이 이제 엄마 쪽 여자를 비쫓던 중에 발견한 단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여자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근데 그 여자한테 그 남자한테 이제 이 자영이가 뭐라고 했나 봐. 그랬더니 탐정이 이제 뒤에서 보는데 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야, 내가 너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뭐 했냐? 그러니까 뭐해 오빠가 빨리 지으라고 할 게 뻔하니까 그렇지. 난 낳고 싶어. 이 애기 소중한데 이 얘기를 낳지 말라 그러면 어떡해. 이제 그 남자한테도 그렇게 공사를 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야, 미쳤냐? 나 유부남이야. 너 애가 왜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냐? 했더니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사랑해서 생긴 아이인데 그런 말 하면 나 정말 너무 서운해. 됐고. 야, 너 당장 계좌 불러. 짜증나니까. 나 우리 마누라 알면 죽어. 야, 얼마야? 얼마면 돼? 그랬더니 얼마면 너 혼자 처리할 수 있어? 했더니 얼마나 줄 수 있는데. 이제 배 만지면서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임신을 빌미로 남자한테 돈을 받는 기막힌 행각.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나. 그 커피숍에서. 그러니까 그 뱃속에 애가 내 애란 증거 있어? 막 이제 그 남자도 그러고 있었더니 지금 나를 그렇게 의심하시겠다? 알았어. 그럼 나 이 애 낳아야겠다. 근데 애 낳아서 친자 확인되면 오빠 나한테 양육비 줘야 되는 거 알지? 지금 오빠 싸게 먹히는 방법은 오빠가 지금 나한테 돈 주는 일이야. 기회를 줄 때 잡아야 되는데 나 지금 오빠한테 기회 주고 있는 건데 오빠 기회 안 잡은 거다. 난 분명히 오빠한테 기회 줬어. 양육비 생각해? 그랬더니 싸게 먹어? 야, 진짜 알았어. 톡으로 계좌 보낼 테니까 너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남자들을 이제 2-3명 더 만나요. 아니, 자영 씨가 연달아서 남자분 3분을 만나더라고요. 모두 똑같은 레퍼토리를 돈을 받아내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아내가 이제 의뢰인이 기가 막혀 진짜 당신도 알고 있었어? 그랬더니 아니 시아한테 동생이 더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임신을 핑계로 남자한테 돈을 받는다는 건 나 깜짝 놀랐네. 그랬더니 지게 봤더니 임신했다고 말만 하면 여러 남자들이 기겁을 하고 돈을 가져오더라고요. 어쩌면 둘째 셋째도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생긴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혹시 그 시아라는 애는 당신 애는 맞아? 그랬더니 남편이 친자 확인해보니까 맞긴 맞더라고. 이거 진짜 이건 재수없이 걸린 거네. 이제 아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럼 그 시아가 그 엄마가 시아는 계속 그러면은 그 엄마가 계속 안녕하세요. 엄마가 계속 임신을 해서 애를 낳으니까 애가 계속 시아라는 애가 지금 그 애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생각보다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가출해서 아빠를 찾아가니까 애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자영 씨가 시아를 잡으러 오는 것 같아요. 가서 애들 보라고. 자기는 밖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딸한테 그런 짓을 해요? 아니 돈도 뜯어내고 양육비도 받아냈는데 어떻게 계속 애들을 아빠 없는 애들을 만나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이제 의뢰인이 이러니까 이제 탐정이 딱 그래요. 세상에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문제는 이 일 때문에 시아가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시아가 아이 돌보느라 힘든다는 걸 저희가 지금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보니까 그 여자가 맨날 술 먹으러 밖으로 나도다닌 것 같더라고요. 임신했는데. 그리고 애들은 지켜보니까 밤새 게임만 지키고 TV만 보고 방치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는 계속 가출을 시도하는 것 같고요. 기가 막혀 정말. 도대체 당신 저 남자들이랑 다를 게 뭐 있어? 시아 불쌍해서 어떡할래? 이제 이 여자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탐정님 이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아빠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탐정이 이제 그 여자네 집으로 이제 찾아가요. 그래서 찾아가면서 이제 듣는데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냐면 야 너 자꾸 니네 아빠 찾아가지 말고 알았어? 아빠한테 한 번만 더 도망가기만 해봐. 너 진짜 가만 안 둬. 애들 봐, 네 동생들 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엄마가 그러니까 또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야 내가 어디 가든 내가 너한테 딸한테 보고해야 돼. 엄마 지금 병원 가는 거지? 그 애 낳을 거 아니지? 안 돼 진짜 엄마. 그랬더니 낳을 건데? 야 애 아빠가 누군지 딱 체크해놨어. 상관없고 엄마 얘 낳을 거야. 미쳤어? 엄마 지금 얘네 둘 4살 7살 애들도 지금 케어 안 돼서 내가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걔까지 나면 어떻게 나라는 거야. 차라리 재혼을 해. 엄마 이거 아니야. 딸이 이제 그러니까 야 누가 애새 딸린 여자랑 결혼을 하니? 어차피 엄마 이번 생 망했어. 그냥 남편 없이 가는 거야 직진. 이제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야 우리 동네 있잖아. 야 우리 구가 좋긴 좋더라. 우리 지역이 애 넷 낳으면 이것저것 다 합쳐서 1억은 나온대. 그 출산지원금으로 1억도 챙길 수 있는데 야 이런 복덩이를 내가 왜 지우냐. 미쳤냐. 1억이나 받을 수 있는데 그럼 그 돈 때문에 애를 또 낳겠다고? 진짜 미친 거야 엄마? 했더니 야 이 기집애야 엄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야 내가 이렇게 남편 없이 애 줄줄이 낳으니까 이런 좋은 집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야. 엄마가 대학을 나왔니 뭐 기술이 있니 이렇게 돈이라도 벌어오면 너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육아를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알아보니까 너 대학도 가야지.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대학을 가 지금 이렇게 애를 보느라 바쁜데. 그랬더니 얘가 애 키운다고 그냥 깨우쳤네 아주 그냥. 야 너 애를 보면 알겠지만 애들은 금방 커. 너도 봐라 눈 깜빡하니까 네가 벌써 고등학생 돼 있잖아. 똑같아 애들 크는 거 똑같아. 엄마 혹시 지금 임신하고 술 마시러 나가는 거 아니지? 근데 야 임신한 거 티나냐? 아씨 이거 복대 이거 깍했는데도 티나? 임산부 같아? 진짜 엄마 인생 왜 그러고 살아? 진짜 한심해. 그러면서 둘이 막 싸우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저기요. 그러면서 누가 문을 탕탕탕 두들겨.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야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자꾸 민원 들어오잖아. 시끄러워. 그랬더니 그러면서 문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을 열었더니 이제 아빠야. 이제 의뢰인의 남편이 찾아왔더니 아빠 여기 웬일이야? 그랬더니 잠시 들어갈게요. 그랬더니 이제 최문희 씨 와이프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의뢰인이랑 남편이랑 부부가 동시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내가 의뢰인이 그 시아를 보더니 시아야 너가 시아구나. 진짜 우리 남편 많이 닮았네? 그러더니 너가 동생들 좀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을래? 아줌마가 너네 엄마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제 동생들 데리고 이제 시아가 방으로 들어가야 돼. 왜 찾아왔어요? 왜? 누가 돈 달라 그랬어? 왜 찾아오고 난리야 이 밤에. 이제 그러고 나오니까 진짜 제가요 다 모르는 척하고 이 남자랑 이혼을 해버릴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같은 엄마로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뭐래
당신이 지금 하는 짓, 애들 비밀로 남자한테 돈 뜯어내는 것도 모자라서 애 낳고 방치하고 놀러 다니는 거, 누가 돈을 뜯어? 이 여자가 미쳤나 진짜. 지들이 그냥 준 거예요. 임신했다고 하면 돈부터 들고 오는 게 남자들 습성이야. 뭘 알아? 그러니까 이제 돈은 돈대로 받아놓고 네 맘대로 애를 낳았으면 애들을 잘 키우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남편이 딱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시야 내 딸은 무슨 죄야? 그러니까 이제 참 웃긴다 진짜. 야, 부부가 쌍으로 사서 지금 웃겨 죽겠네. 그래서 오빠는 뭐 키우지도 못하는 딸 뭐 데려가려고? 뭐 오빠가 날 비난할 자격이나 있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지. 그랬더니 참,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와가지고 잘난 척 지리세요 두 분 다. 이제 아내가 그 자영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키울게요. 아내가 딱 그래요. 내가 시아 키운다고. 내가 지금 당신이 낳은 딸, 내 남편 딸 시아 내가 키울 테니까, 뭐? 그러니까 당신 당장 애들한테서 당장 떨어져. 그러면서 이제 당신 이거 아동학대로 내가 이미 고발했어. 그랬더니 뭐? 아동학대? 근데 그때 이제 경찰이 딱 등장을 해요.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경찰도 등장해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경찰분들 아동학대라뇨. 저 애 넷이나 낳은 애국자예요. 지금 배 임신했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저 지금 끌지 마세요. 놓으세요. 막 이제 아내가 막 끌려가요. 그랬더니 서울서 가서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저희가 모은 증거들로 이 파렴치한 엄마의 아동학대를 증명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결국 그녀와 아이들을 분리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탐정님이 모아준 증거 덕분에 시아도 야무지게 증언을 좀 잘했나 봐요. 다행히 아이들이랑 잘 분리시켰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 의뢰인 가족분들이랑 시아는 정말 같이 사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시아도 옆에 있었어요. 근데 아니요. 시아가 저는요 그렇게 민폐 끼치고 싶지 않고요. 제가 동생들이랑 같이 돌봄 기간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빠가 가정이 있는 거 저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무엇보다 동생들한테 저랑 같이 있어야 얘네들은 덜 불안해요. 제 동생 제가 지켜야죠. 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또 오네. 그 엄마 그 의뢰인이 시아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린 너랑 같이 살 수 있어. 네 동생만 보내고 너 우리랑 같이 살자.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 동생들은 제가 어떻게든 어른이 돼서도 지킬 거예요. 딱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좋게 끝나요. 그 후 의뢰인 부부는 시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시아와 동생들의 후견인이 되어 아이들의 친모의 손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의 정점에서 뜻밖의 사건과 마주했던 의뢰인 주미 씨. 하지만 남편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원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후에 돌봄으로 이제 가면서 이 의뢰인이 계속 그 시아 아이들을 위해서 반찬을 계속 갖다 줘요. 그래서 반찬 잘 받았어요. 엄마 정말 잘 먹을게요. 이런 식으로 시아도 이제 엄마라고 하면서 잘해줘요. 그래서 세상에 다양한 모습의 삶이 있다는 걸, 그리고 삶의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현명한 여자니까요. 비온 뒤 땅이 더욱 단단해지고 아픔을 이겨내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일은 행복만이 가득하길 응원합니다.가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